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여배우 장자연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인 진성우 중의 선을 맡은 장자연이라고 합니다. 함께 접대를 했던 그 동료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언론 할 수 있는 법 위에 선 분이시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서 저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김대우 기자의 오봉 연예 뉴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자연 씨와 관련된 거짓말이라는 조금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지호 씨가 증인으로 계속 나오면서 지금 김대우 기자님께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이 문건상에 좀 계속해서 거짓말이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 허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목격하고 제가 보고 직접 만진 문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장자연 씨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윤지호 씨가 어떤 모순에 빠져 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씩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로 얘기하실게, 어떤 문건에 대해서 조금 허점이 보였나요? 네, 일단 이제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마지막 두 장에는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였다. 그 리스트에는 이름과 회장, 사장, 대표, 감독 등 직위만 간단히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소속이 쓰여 있지 않았다.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비이성의 세 사람 이름이 연달아 적혀 있었던 부분이다. 그렇게 A4 용지 한 장은 빼곡히, 또 한 장은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좋게 40~50명은 되는 것 같았다. 리스트까지 포함하여 내가 읽은 문건은 모두 7장의 사본이다. 라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의문점은 이제 출발이 되는 건데요. 장자연 씨가 실제적으로 이제 인주를 묻혀서 간인을 하고 날인을 한 그 문건을 만졌고 그 다음에 봤고 그 다음에 촬영까지 했죠. 한 상황에서는 제가 본 문건에는 결코 이름과 직위만 간단히 적혀있고 이것들이 뭐 그 한 페이지가 넘고 다음 장에는 3분의 1이 넘는 정도의 그런 리스트 형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르다, 그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40~50명이라는 거는 제가 본 문건 속에서는 그 아무리 많이 잡아도 8명밖에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가 아닙니다. 8명이 그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된 게 아니라 문장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인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없고,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그 의문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문점은 바로 이제 또 말이 바뀌게 됩니다, 윤지호 씨가. 조금 전에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7장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사분열이라고 그랬죠? 한데 3월 7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윤지호 씨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4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발간하고 나서 나왔을 때 얘기한 게 4장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 7장의 사본을 봤다 그러는데 만약에 사본이더라 한다 하더라도 3장은 지금 또 이제 김현정 그 뉴스쇼에서 출연했을 때 3장은 사라진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현정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장이 알려진 4장. 그리고 이제 윤지호 씨는 소각된 것을 본 것이죠. 하니까는 또 분명히 책에서는 7장의 사본이었잖아. 근데 윤지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말이 안 맞네요. 말이 안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는 4장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면서 이 김현정 그 뉴스쇼에서는 네. 계속해서 4장을 또 주장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장수들이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일부에서는 숫자가 조정이 됩니다. 40명, 예, 40명이 이제 음. 40명으로 또 바뀌는. 어떠한 한 언론사만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은 한 곳이 아니라 저는 개인 혼자지만 제가 상대해야 될 분들은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예. 공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법 위에 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거네요. 그죠? 두 번째.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이 문건을 보았다고 하는 곳이 네. 이 봉은사,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있는 유장호 씨가 봉은사에서 이 유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한데 그때 당시 저랑 유장호 씨는 전화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유장호 씨에 대해서 제가 주문하고 조언을 준 부분은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알릴 필요성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때 반드시 네. 유족의 허락이나 유족이 원해야만 하는 것이지 네. 당신 유정호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정호 씨는 봉은사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원본이 탈취되거나 뭐 이런 뭐 기자들에게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네. 원본을 네. 봉은사에 파묻어놨어요. 그런데 이 윤지호 씨는 네. 유족들을 만나기 전에 유장호의 차 안에서 네. 이거를 봤다고 주장을 해요. 이 책에서. 원본 문건을 보셨다는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 게 뭔데요, 지금까지? 증언 16번 하셨어요? 저기요, 미안한데 책 좀 읽으실래요? 저 사본도 보고 원본도 보고 유가족분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어디서 난리치고 있어, 진짜. 그러면 파묻어 있는 원본을 어떻게 보고 파헤쳐서. 그래서 사본을 봤다 그래도 이 장수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족보다 윤주 씨가 원본을 먼저 볼 가능성, 사본을 먼저 볼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문건을 본 사람, 그러니까 네. 내용을 열람한 게 아닙니다. 네. 유장호가 문건을 들고 다니는 장면들, 네. 옆구리에 끼고서 이제 A4지를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예요. 하니까 그것을 들고 다니는 거를 본 거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보신 분들이. 네. 그 표현 자체들이 다 한결같아요. 일관돼요. 다 옆구리에 끼고 있어요. 옆구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못 보는 거죠. 그냥 못 보는 A4 거죠. 용지 그렇죠. 정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네. 그 내용 자체는 못 보는 거죠. 열람을 못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A4지 겉에 내용을 알 수 없는 네. 그런 걸 본 거는 여러 사람인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설사 윤지호 씨가 차 안에서 봤더라 하더라도 네네. 정상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껴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전에 원본을 땅속에 파묻혀 있는 원본을 꺼냈다가 윤지호 씨 보여주고 다시 파묻었다가 그것을 다시 파내가지고 유족들에 전달해서 유족들이 태웠다? 네. 이거는 앞뒤 설명이 굉장히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그쵸. 세 번째. 네. 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역시 책 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윤지호 씨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처음 듣고 봤을 때는 유서라고 하면 편지 형태의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차처럼 나열이 되어 있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지장까지 찍혀 있었거든요. 네. 주민등록번호와 사인, 누가 유서를 그렇게 쓰는 유서를 저는 단 한 번 정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니가 유서를 남겼다면 이러한 걸 내가 남겼으라는 짧은 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그 문건을 작성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방금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 한 거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네. 책에서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끝나 있었다. 법률 형식으로 앞부분에서는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책에서는 가족들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일상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돼 있죠. 네. 한데 제가 본 원본 문건에는 네.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끝나 있었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 끝나는 시점에 장자연 씨의 주민등록부와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과 날인 그다음에 사인과 이러한 것들이 찍혀 있었죠. 맨 마지막엔. 김대호 기자님께서 봤을 때는 네. 딱 그 정도 그 부분만. 앞부분도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뭐 날인이나 뭐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치고 네.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라도 그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본 원본 문건에는 그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세 번째죠 벌써? 네, 그렇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네 번째. 네 들어갑니다. 번째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김수민 작가와 한 6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이번 소송전에 네. 이제 뭐 비공개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제가. 조금 의문적이었던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두 번째가 세 번째에서 궁금했던 부분. 네. 어디서 봤을까? 여기에서 차 안에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본이든 원본이든 어쨌든 본인이 봤던 그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김수민 작가와 새벽 3시에 3차까지 술을 먹고 윤지호 씨는 술을 거의 안 먹은 상태에서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수민 작가는. 뭐라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어떤 문서들을 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네. 문건을 보면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수민 작가한테 얘기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본 부분이고 책에서는 또 그 봉은사 앞 유장호의 차 안에서 봤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나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와. 근데 더 설득력이 있는 거는 김수민 김수민 작가의 주장.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때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뭐 경찰들이 그냥 뭐 맨몸으로 와가지고 뭐 했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쵸. 문제를 낼 문제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사건들 다 정리하고 그쵸 그냥 맞아요. 머릿속에 채우는 것도 아니고 이 서류를 가지면서 이거 들춰보면서 이제 그럼요.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 신문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거를 윤지호 씨는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장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오차 부분이 있는 거고 윤지호 씨가 또 거짓말이 확연한 부분이 네. 제가 확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대호 기자님께서 문서가 아니라 문서는 뭐 문건은 따로 차치하더라도 네. 윤지호 씨는 이상호 뭐 모르겠어 프로그램 제목 근데 거기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훈사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고 네. 그 다음에 유장호라는 사람이 이 문건을 다 태운 이후에 KBS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강동구에 있는 한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도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명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송에서. 한데 네. 유장호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네. 누가 있었게요?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날 KBS 9시 뉴스가 나오자마자 단독 보도를 하면서 네. 유장호에게 전화가 와서 바비킴의 그래. 공연을 보던 중 밖에 나와가지고 곧바로 택시 타고 달려간 곳이 유장호의 병원이에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은 유장호의 매니저, 그 다음에 네. 분당에서 분당 경찰서에서 급파된 이제 2명의 경찰관,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장호와 인연이 맺었던 매니저,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서세원 씨와 주진우 기자 이렇게 목격을 했고 네. 저만 윤지호 씨를 못 본 게 아니라 이 유장호를 옆에서 지키던 매니저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돼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병원에는 윤지호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데 윤지호 씨는 방송에 출연해서
유장호의 병원에서 명함을 받고 아. 국정원 직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젠틀한 성격이며 뭐 이런 것까지 표현해요. 자세하게 표현했네요. 아주 자세하죠. 와. 하니까 그분이 본인의 착오가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간 적이 없는 병원.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 직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윤지호 씨를 만났던 국정원 직원을 뭐 우여곡절 끝에 수배한 끝에 네. 그 시기와 만난 장소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병원이 아니라 윤지호 씨 어머니와 윤지호 씨를 네. 함께 제3의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명함을 줬다. 병원이 아닌. 네. 아. 그리고 당시 이제 그 3월 7일 날 이제 장자연 씨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건이 KBS에서 보도되고 뭐 하는 게 이제 13일 경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장호라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도 안 했던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네. KBS 문건이 보도되면서 와. 이 사안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 그러면서 네. 본격적인 이제 문건과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유장호에 대한 그 핸드폰 통화 기록조차도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윤지호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경찰이고 뭐 언론이고 한데 이거를 갖다가 국정원 직원이 알았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 그때 당시 윤지호와 윤지호 어머니를 함께 만났던 국정원 직원은 네. 윤지호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네. 그때 만났다. 한 일주일 내지 2주 후쯤 처음.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단순한 사항만 이렇게 하더라도 벌써 한 7가지, 8가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합리적인 의심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지만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윤지호 씨가 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뭐 머니투데이 홍 회장이 뭐 꽃다발을 보냈다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조모 씨 조선일보 출신 조모 씨에 대해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금 지목이 돼 있는데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 지적을 하는 바람에 머니투데이 홍 회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는데 위치 기록을 조사한 끝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윤지호 씨가 잘못 지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데 이 이야기를 이 머니투데이와 꽃다발 사건 나왔을 때 뭐라고 윤지호 씨는 얘기하면 자기는 일관되게 조모 씨를 주장했는데 경찰이 잘못 지목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바로 잡아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최면 수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한 끝에 이 해당 당사자가 네. 조선일보 출신 조모 씨라는 걸 알아낸 건 경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번 경우에도 뭐 조금 착각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병원에서 만난 거하고 엄마하고 커피숍에서 만난 거하고를 헷갈릴 부분은 아닌 거죠. 없다. 이런 8가지, 9가지 정도의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 말로서 정리를 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책을 읽어야 될 사람이 책을 내면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예고 네. 하시죠. 자, 다음 회차에서는 윤지호 씨 본인에 관련된 거짓말 네. 좀 세세하게 더 파헤치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